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50%씩 있는 두 후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고 USA Today가 사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스태미너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체질이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베버리힐스 시와 교육부가 메트로링크 지하철이 베버리힐스를 지나가는 것에 거센 반대를 하지만 판사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웨스트 LA에서는 킨더가든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를 일주일에 $1,000를 주고 여름 캠프에 보내는 게 대중화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백투스쿨을 맞아 이혼한 부모에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혼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라는 충고 등입니다. 왜 아무도 타겟에서 식료품을 사지 않을까?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입니다. 강아지가 주제인 예술 전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24시간 동안에 48시간 동안에 24인치가 내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대피를 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홍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어제는 이제 외교정책 연설에서 아이시스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치 예전에 그 냉전 시대와 같은 그 분위기에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민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받아들여야지 되고, 또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좀 모니터링도 하게 해야지 된다. 어쨌든 어제 그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자체는 테러리즘, 세계적인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타운홀 형식으로 미르와키에서요, 팍스뉴스의 진행자, 굉장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션 해니티, 또 인기 있는 팍스뉴스의 앵커이기도 한, 함께 이제 그 타운홀 미팅 형식을 하는데, 지금 공화당의 그 지도부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블랙피플에게 다가가라는 것을 많이 그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지난 주말에 미르와키에서도 경관이 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흑인 그 시민을 숨지게 한, 그리고 이때는 경관도 흑인이었습니다. 그 케이스와 관련돼서 어제는 그 시위가 조금 그 주춤했었던 것 같은데 그쪽 지역도 말 그대로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그 가게, 그로서리 스토어의 선반에서 모든 물건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타운홀에서 주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연설, 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도 좀 자세히 보도를 하던데요. 많은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고, 심지어 그 조지아주에서도조차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 정도의 그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겼었던 그때 굉장히 그 큰 차이였는데 그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월 달밖에 되지 않았고 3개월이라는 아주 그 먼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여론조사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제의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껏 그 비난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역시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말도 바꾸고 그 사람 건망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토에 대해서도 뭐 미국이 탈퇴를 해야지 된다 이 정도 얘기까지 하다가 어떠한 그 테러리즘과의 그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좀 그 동맹국과 일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과도요. 그리고 또 그 러시아와도 미국이 그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그 뉴욕 타임스는 사설에서 지적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굉장히 그 비난을 하더군요. 언론도 뭐 워싱턴의 그 부정부패를 다 그대로 그 끌어안고 있다. 뭐 수십 차례 비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의 그 마지막에는 서로 그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것을 그 피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는 죄송합니다. 워낙에 그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미운 겁니다. 아니 뭐 말은 나이스하게 하는데 그 사람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 하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 초지일관 비난하는 겁니다. 새로 이민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이상적인 그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아무튼 뭐 말 바꾸는 것도 그 굉장히 많이 바꿔서 절대로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겠다. 특정 국가에서는 그러한 것도 이제 와서는 어떤 그 미국의 이상과 가치에 맞는 이제 그런 그 평가가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한다고 굉장히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그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이도 오늘 사설에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그 부서와 그 클린턴 재단, 이런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FBI가 수사를 해서 FBI 국장도 공화당이잖아요. 물론 그 일할 때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공화당에게도 그 호되게 비난을 하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비난을 하고 하는 FBI 국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FBI 국장이 기소할 만한 충분히 뭐 의도적으로 이메일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기소를 할 정도의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이제 법무부에 권고를 했고 연방 법무부가 그대로 그 FBI의 권고를 따랐는데 지금 그 FBI에서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Investors Business Day의 데일리의 그 사설을 보면은 이번 조사는 특히 그 뉴욕의 남부의 지방 판사 그 프리트 무하라라라는 판사가 결국은 그 맡게 될 텐데 이것도 뭐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떠한 그 뉴스 그 매체들이 자신들의 그 뉴스 소스가 있잖아요. 그런 뉴스원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판사가 쉽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데 굉장히 그 강하게 그 정도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런 이메일 케이스를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클린턴 부부가 클린턴 재단에 $100만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부하고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결국은 그 $100만 다 도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뭐 세금 공제 혜택도 받고 등등의 일이겠죠. 그래서 도로 자신들의 재단에 기부를 하고는 돌아가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것도 이 지금 그 비즈니스 데일리에 따르면 부정이다.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부패의 그 척결고리의 어떠한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 그 뭐 진보적인 미디어가 난리가 났을 것이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느라고 혈안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클린턴 부부가 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냐 하고 이제 클린턴 부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USA 투데이는 사설에서 클린턴이던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것은 뭐 세금을 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공화당의 덕마처럼 공화당의 어떤 신조 교리처럼 돼 있잖아요. 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올리겠다 한 사람은 아주 대대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주요한 텍스 부분이요. 뭐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뭐 많이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닙니다만 월터 먼데일이 1984년도에 그렇게 중요한 텍스 인상을 강조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50개 주에서 49개 주에서 졌잖아요. 그런 것이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텍스 컷 플랜을 강조를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좀 소비를 하겠다. 이 스펜딩 인크리즈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국가의 빚이 굉장히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도 어떻게 할 것인지 메디케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 후보들이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빚이 8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났고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10조 달러가 늘어날 텐데 이게 이제 늘어나는 이유는 소셜 시큐리티 비용이 늘어나고 메디케어도 그렇고요. 베이비 부머가 리타이어하고 그래서 이제 연방 예산이 앞으로 30년 안에 굉장히 이제 지금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9.5조 정도를 이제 세금 컷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세금 컷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럼 소셜 세큐리티나 메디케어는 어떻게 하지?라고 이 USA 투데이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10억, 100억, 1000억, 2,750억 달러를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일으키겠다.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세금을 그야말로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올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어제 폴 크루그먼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용감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세금을 올려야지 된다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요. 미국에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깎을만 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임 대통령에게 흑자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흑자를 앞으로 경제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둬야지 세금을 그걸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세금을 깎았었고 그 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엄청난 적자를 물려받았던 것 아닙니까? 엄청난 적자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경기 불황까지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이 정도로 그나마 뭐 완전히 뭐 예전처럼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나마 이 정도를 이제 경제를 조금 유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쭉 USA 투데이가 지적을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학교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차일드 케어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얘기를 했고요. 또 가족이 아플 때 이제 돈을 받으면서 직장을 일단 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힐러리 클린턴은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돈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얘기는 없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부자에 대한 세금을 조금 올려서 그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두 후보 다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소셜 세큐리티 기금을 깎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돈을 절약하겠다 했는데 그런 곳이 어디다라고도 밝히지 않았고 어떻게 절약을 하겠다고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히려 이제 정부가 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베네핏을 확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은퇴하는 연령도 67세로 이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소셜 시큐리티 부분은 이제 그 정도로 얼버무렸고, 메디케어 부분도 돈도 모자라고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이 처방약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은 강조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에 대해서는, 또 부자 시니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 시니어 가운데서도요, 한인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반성하셔야지 돼요. 돈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이제 그 개인 보험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저소득층이 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 치료받으시잖아요. 치과에도 가시고 다른 스페셜한 치료도 받으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능력이 있고 나이가 많아서 충분히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돈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 축복이잖아요. 돈 많이 버신 것이 축복이니까 그 축복받은 돈을 아주 그 축복스럽게 쓰시는 것도 또 다른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요, 정말 그 부자 시니어들이 뭔가를 남용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금 그 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디저트에 대해서, 그것보다 덜 중요한 그 디저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게 USA 투데이의 사설입니다. 이제 8월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가 뭐 기형적인 후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슈 대 이슈로 가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그 경관과 그 흑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벌써 이제 8월 달이 다 지나갔네요. 좀 이슈에 대해서도 들을 날이 오기를,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뭐 다음 주부터 다른 주에 입학하면 집을 떠나고, 제 조카의 경우에요. 지금 플루톤에서부터 LA까지 메트로 링크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10시 7분에 도착해서 뭐 마시고 고모 기다리고 있을게 했거든요. 우리 같이 그 게리 센터도 갈 것이고, 라스트 북스토어 다운타운에 있는 곳도 갈 것이고, 클리프튼 레스토랑에서 다운타운에서 밥도 먹을 것이고 하는데, 잠시 뒤에는 이렇게 이제 그 썸머 그 캠프, 저희 조카는 정말 학원이라고는 안 다녔습니다. 특별히 공부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학교는 본인이 원하는 적성에 적합한 곳 간 것 같고요. 이 킨더가든에 들어가기 전부터 딱 일주일인데 $1,000씩 되고 뭔가 가르친답니다. 이거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리고 베버리힐스에 그 살고 계시는 분들,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즘 메트로 링크가 있기 때문에 뭐 퍼플 라인도 있고, 무슨 블루 라인도 있고, 레드 라인도 있고 해서 뭐 어린이들도 저희 조카처럼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조금 다닐 수 있는 곳은 다닐 수 있고, 또 자동차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베버리힐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곳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일이군요. 그 윌셔 그 서브웨이 계획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계획되고 토론되고 뭐 LA 카운티 교통국이 중심이 돼서 한 일이죠. 그랬던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보면은 웨스턴과 윌셔에도 있고 또 버몬트와 베버리에도 있고 조금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알바라도 있는데 알바라도 7가 8가 뭐 이 정도에도 있던데요. 요즘 많아요. 보면은 한국 분들도 가끔 자동차 두고 이 메트로 링크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일찍 끊겨서요. 집에 일찍 가야 돼요.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계셨잖아요. 그런데 베버리 힐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시하고 로컬 교육부가 $10,000,000나 들여서 우리 동네는 그 지하철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고소를 하고 거부하고 해왔던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이제 그 베버리 힐스 하이스쿨 밑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9마일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웨스트우드부터 코리아타운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이쪽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지진대가 혹시 만약에 이제 그 있을 때 그것을 또 피해야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버리 힐스, 베버리 하이스쿨 그쪽으로 쭉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코스인데 베버리 시와 교육부가 이것을 반대라면서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진에 보니까 노 그 서브웨이 언더 베버리 힐즈라고 써 있는데 왠지 그 딱 그 사인 보면서 이렇게 학교 앞에 붙여 있어요. 보면서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베버리 힐스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10,000,000나 들여서 베버리 힐스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돈이 많으니까 고소하고 하는데도 돈을 많이 쓰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지방 판사가 연방 정부는 조금 그 꾸짖기는 했답니다. 환경 그 리뷰를 충분히 그 베버리 힐스 주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했다. 하고 보니까 베버리 힐스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뭐 메탄 가스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문제, 그 터널을 이곳에다가 두면은 하는 흔히 그 짐작할 수 있는 그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판사가 조지 H. 우라는 판사가 23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이게 충분히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한 결과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야지만 웨스트우드 쪽과 코리아타운을 자연스럽게 그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이 계속 그 연기가 되면은 도미노 이펙트가 와서 다른 곳도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 뭐 좀 그 이렇게 하라고 낮은 이자율로 주는 그런 그 융자 같은 것도 너무 그 질질 끌 수 없으니까 그런 그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2024년도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썸머 올림픽을 유치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뭐 다운타운의 경기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저쪽 그 웨스트우드까지 가고 하는데 이 그 서브웨이가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메트로 관계자들은 판사의 그러한 판결 계속 공사는 진행해야지 된다. 이제 공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판결이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베버리 힐스의 교육부라든가 베버리 힐스 관계자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게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가로 이제 소송을 할 준비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만 달러가 아니고 $10,000,000보다 훨씬 더 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나온 지난 주말의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 공사가 좀 그 활발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이 퍼플 라인 연장이 $63억 예산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약간 그 지하철 요금이 뭐 5센트인가요? 올리는 안도 투표에 붙여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 세 군데가 있는데 코리아타운에서 미러클 마일 2023년도 완성 목표고 그리고 베버리 힐스에서 센츄리 시티까지가 2026년 웨스트우드에서 웨스트 LA까지가 2035년 이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해서 이제 메트로 링크가 그 서브웨이의 그 스테이션을요 그 정거장을 어디로 잡았냐면 베버리 힐스 인근에는 센츄리 시티에 있는
컨스텔레이션 블루버드에 잡았는데 그게 바로 베버리힐스 하이스쿨에서 2블럭 서쪽으로 가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뭐 가스가 나오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뭐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쪽으로 바꿔볼까라고 생각도 하고 검토도 했었는데 반대가 워낙에 거세서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지진 때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결국은 아마 그쪽으로 정거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뭐 복잡한 얘기는 뭐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산타모니카에 이제 그 썸머 캠프가 있는데 썸머 캠프를 이제 한 기자가 오늘 이상하게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를 많이 전해드리게 되네요. 사회면에 실린 보도인데 역시 가서 그 취재를 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보통 3살 반에서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킨더가든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자면 그 프랩 프로그램인 거예요. 킨더 프랩인 거예요. 의대 프랩이 아니라 킨더 프랩인데 딱 일주일에 $1,000.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얼마나 프로그램이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1,000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콜로라도 센터라는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그 팍도 있고요. 그래서 잔디에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과 뭔가를 하던데 웨스트 사이드 부모들에게는 이 같은 일주일 비싼 여름 캠프가 조기에 어린이들을 그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그 뭐 평범한 일이라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그리고 추가로 $1,000 이외에도 어린이와 선생님이 1대1로 할 때는 시간당 $120에서 $200 변호사 비용이에요. 정도를 들이고 뭔가를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 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다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자세히 썼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아직까지 그 글쓰기를 모르는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서점에 가보니까 있던데요. 뭐 알파벳 ABCD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치는 것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을 뭐 라이언 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은 또 엘레판트 이러면은 코끼리에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카페테리아까지 한 줄로 서서 질서정연하게 가는 것. 카페테리아에 가서는 1, 2, 3, 4, 5 하는 뭐 숫자 세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배운 것, 가방을 스스로 싸는 책임을 배우고, 이런 거 집에서 안 하나요? $1,000 주고 해야지 되는가 봐요. 아무튼 그리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대중화된다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뭐라도 하나 먼저 돈 내고 배운 어린이들이 또 이제 어떠한 그 꼭 해야지 되는 건지 모르는 것을 돈이 있어서 배운 어린이들이 이제 계속 앞서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의 평준화 다 잘 살자고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퍼할 수 없는 아이들은 뒤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낵 타임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올게닉 그 과일을 먹이고 알로에 워러를 먹이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그것도 아주 좋은 음식인데 집에서 스스로의 음식을 가져온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영양 그 규제가 집에서 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아이가 무슨 뭐 아토피라든가 엘러지가 있으면 어머님들이 챙겨주시는 것 있지만 이미 3살 반 5살 때부터 굉장히 그 철저한 그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스낵 타임과 노는 타임에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아주 은근하게 푸쉬를 한답니다. 더 깊이 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푸쉬를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소녀가 뭐 무심결에 저 이제 곧 샌디에고를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좋겠다. 가서 뭐 할 건데 재밌겠구나. 누구랑 같이 가? 엄마랑?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안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샌디에고에 가요. 곧 이렇게 얘기하면 샌디에고가 그러면 너는 남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
북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그 무지개를 막 그 칠한답니다. 그러면 너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yes 하고 릴리라는 그 걸이 답을 하면은 어디서 무지개를 봤어? 하면 I don't remember. 너무 이렇게 바쁜데 뭐 기억할 수 있겠어요? I don't remember.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3살 반에서 5살짜리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무지개를 보기는 봤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 바쁘니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고, 시간이 나면은 이 기사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다 보니까 어제 제가 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한국말로 잊어먹었어요. 부산행이죠. Train to 부산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서도 뭐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뒷부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역시 그 백투스쿨이 되면서 이혼한 그 부모님들에게 전문가들이 주는 충고도 있고요. 타겟에서 과일이나 빵 사시는 분들 계세요?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지 않으신다면 왜 그럴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타겟은 이 사람들이 식료품을 타겟에서 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중간에도 가시잖아요. 그로서리 스토어를. 필수적으로 우유, 계란, 빵 이런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디 쇼핑하러 가면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사게 되는데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살 때 더 큰 이득이 있는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그런 데를 가고. 그런데 이 타겟은 월마트과는 달리 뭐 왜 사람들이 그 식료품을 그곳에서 안 사겠어요? 타겟에서 여러분들 프레쉬한 그런 어떤 밋 같은 거 보셨어요? 빵도 과일도 프레쉬하지 않던데요. 제가 보니까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또 자주 바꿔놓지 못해서 프레쉬하지가 않고 뭔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거 보면은 트래픽이 지금보다 2배는 돼야지 이렇게 신선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밀레니얼도 거기서 뭔가를 사기 싫어하고 일반 대중도 뭔가를 사기 싫어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그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값이 싸다든가 월마트처럼요. 아니면 값은 정말 비싸서 얄밉고 기분 나쁠 때까지도 있는데 그래도 그 품질이 너무 좋다든가 홀푸드처럼. 그럼 타겟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또 그 장은 차려놨는데 사람은 없으니까 오히려 덩하니 비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초라한 느낌마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타겟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가 지금 뭐 변화가 아무튼 필요한 거죠. 확실하게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월마트보다도 요즘은 더 싼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 홀푸드에서 아보카도가 한 개에 $1 45센트 할 때, 그럴 때 이제 달러 99센트 스토어 가면 한 5개 정도 작은 거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거, 이게 이제 $1고 하잖아요. 그럼 이쪽 저쪽 다 그 대신에 이제 그 홀푸드에 있는 것은 또 좀 크고 또 확실하게 또 믿을만하다 하는 뭐 이리저리 고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는데 이 타겟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노선을 좀 확실하게 정해야지 되는 것이죠. Dead Divorce라는 이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백투스쿨을 맞아서 뭐 준비해야 할 게 많죠. 학생들 학용품, 또 새로운 옷 미국 아이들은 꼭 사잖아요. 한꺼번에 그것도 많이 사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 때는 하나 두 개 사고 어디 또 꼭 뭐 백투스쿨 때마다 새 옷 사 입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요. 클래스 스케줄도 챙겨야지 되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 아이들이 백투스쿨에 가기 전에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새롭게 맞이하셨다면, 특히 그 아버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일이고 누구나 다 이해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누가 내가 그렇게 됐다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비탈 스마트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4%의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별거 하는 게 굉장히 그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 중이거나 이혼한 부모 가운데서는 23%만 같은 여론조사에서요. 그 같은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린다는 거거든요. 부부 생활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이 야, 왜 저랬을까? 알면은 선생님이 더 사랑으로 짜증나하지 않고 쟤 왜 저러지? 요즘 뭐 사춘기야 반항기 이게 아니라 게다가 되고 부모님이 그렇게 됐으니 내가 더 따뜻하게 해줘야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아이들의 그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도 이혼이나 별거 사실은 반드시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세 사람이 살다가 두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항상 아이가 그 숙제하는 시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밥 먹는 시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루틴한 그 시간을 정해야지 되고 ex-husband, ex-wife와 관계를 잘 가지라는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내 턴이 아니라도 뭐 기꺼이 그러냐고 오늘 불편하냐고 내가 픽업을 해주면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턴에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이의 일에 대해서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인볼브 하라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아이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강아지 현대 강아지 전시회라는 게 이게 처음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처음인가요?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런던에서요, 이제 강아지에 관한 전시가 열리는데 강아지가 자신을 그 조각한 것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네요. 조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아티스트가 도미닉 윌칵스라는 사람이 강아지의 그 활동에 대해서 그리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강아지가 자동차 이렇게 태워보시면 늘 느끼는 것이요. 자동차 문을 열었을 때와 문을 닫았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그 물놀이를 할 때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어떤 경우는 무슨 그림 이렇게 보니까 해부학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조각도 있고 멀티미디어 비디오로도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을 가지고 뭔가로 아무튼 강아지의 활동 그 자체인 겁니다. 이제는 하다 강아지의 에 관한 것이 전시까지 됐는데 영국에서 뉴욕타임스 보도네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영국에서 지금 이게 그 강아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강아지의 그 건강에 관해서 글쎄요, 이 전시로 그림으로 또는 그 다른 그 설치 작업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을 그 지금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이 전시가 이 8월 달 8월 뭐 그렇게 길게는 열리지 않는데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전시 자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아지 하나를 주제로 어떠한 그 전시가 열린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이제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스토리는 뭐 간단한 거잖아요. 좀비들이 많이 나와서 좀비와 사람들이 생존하려고 싸우는데 이혼한 아빠가 딸을,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별건 것 같고 현재요. 딸이 엄마한테 가자고 해서 엄마를 부산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 열차뿐만이 아니라 고속 열차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방방곡곡에서 좀비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 정말 숨져가고 감염되고 또 그 좀비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던 사람을 공격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액션이 90%고 10%가 메시지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똑같이도 봐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좀비한테 던지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과 임신한 와이프를 지키기도 하고, 주인공은 이기적이었다기보다는 좀 차가웠다고 할까요? 하는 일에 바빴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딸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 자살 스타일로 그 목숨을 마감하는 그런 건데, 영화가 볼만했습니다. 굉장히 긴장됐고요. 알면서도 무서워서요. 그런 것은 있는데, 역시 그 메시지가 클리어하니까, 아무튼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 번 살기는 한 번 사는 건데, 오늘도 하루 사는 것은 하루 사는 것인데, 치사하게 살 것인가, 안 치사하게 살 것인가, 어차피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공화당에게도 그 호되게 비난을 하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비난을 하고 하는 FBI 국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FBI 국장이 기소할 만한 충분히 의도적으로 이메일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기소를 할 정도의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이제 법무부에 권고를 했고, 연방 법무부가 그대로 그 FBI의 권고를 따랐는데, 지금 그 FBI에서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Investors Business Day의 데일리의 그 사설을 보면은, 이번 조사는 특히 그 뉴욕의 남부의 지방 판사 그 프리트 무하라라라는 판사가 결국은 맡게 될 텐데, 이것도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뉴스 매체들이 자신들의 그 뉴스 소스가 있잖아요. 그런 뉴스원을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쉽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데 굉장히 강하게 정도를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런 이메일 케이스를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클린턴 부부가 클린턴 재단에 $100만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기부하고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결국은 그 $100만 다 도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세금 공제 혜택도 받고 등등의 일.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50%씩 있는 두 후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고 USA Today가 사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스태미너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체질이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베버리힐스 시와 교육부가 메트로링크 지하철이 베버리힐스를 지나가는 것에 거센 반대를 하지만 판사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웨스트 LA에서는 킨더가든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를 일주일에 $1,000를 주고 여름 캠프에 보내는 게 대중화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백투스쿨을 맞아 이혼한 부모에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혼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라는 충고 등입니다. 왜 아무도 타겟에서 식료품을 사지 않을까?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입니다. 강아지가 주제인 예술 전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24시간 동안에 48시간 동안에 24인치가 내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피를 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홍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까드군요. 언론도 워싱턴의 그 부정부패를 다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 수십 차례 비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서로 그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것을 그 피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죄송합니다. 워낙에 그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미운 겁니다. 아니 뭐 말은 나이스하게 하는데 그 사람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 하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 초지일관 비난하는 겁니다. 새로 이민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이상적인 그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아무튼 뭐 말 바꾸는 것도 그 굉장히 많이 바꿔서 절대로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겠다. 특정 국가에서는 그러한 것도 이제 와서는 어떤 그 미국의 이상과 가치에 맞는 이제 그런 그 평가가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한다고 굉장히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그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이도 오늘 사설에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그 부서와 그 클린턴 재단, 이런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FBI가 수사를 해서 FBI 국장도 공화당이잖아요. 물론 그 일할 때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어제는 이제 외교정책 연설에서 아이시스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치 예전에 그 냉전 시대와 같은 그 분위기에 대비시켜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민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받아들여야지 되고, 또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좀 모니터링도 하게 해야지 된다. 어쨌든 그 어제 그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자체는 테러리즘, 세계적인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타운홀 형식으로 미르와키에서요, 박스뉴스의 진행자, 굉장히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션 해니티, 또 인기 있는 박스뉴스의 앵커이기도 한, 함께 이제 그 타운홀 미팅 형식을 하는데, 지금 공화당의 그 지도부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블랙피플에게 다가가라는 것을 많이 그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지난 주말에 미르와키에서도 경관이 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흑인 그 시민을 숨지게 한, 그리고 이때는 경관도 흑인이었습니다. 그 케이스와 관련돼서 어제는 그 시위가 조금 그 주춤했었던 것 같은데 그쪽 지역도 말 그대로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그 가게, 그로서리 스토어의 선반에서 모든 물건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타운홀에서 주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연설, 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도 좀 자세히 보도를 하던데요. 많은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앞서가고 있고, 심지어 그 조지아주에서도조차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 정도의 그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겼었던 그때 굉장히 그 큰 차이였는데 그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월 달밖에 되지 않았고 3개월이라는 아주 그 먼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여론조사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제의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껏 그 비난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역시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말도 바꾸고 그 사람 건망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토에 대해서도 뭐 미국이 탈퇴를 해야지 된다 이 정도 얘기까지 하다가 어떠한 그 테러리즘과의 그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좀 그 동맹국과 일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과도요, 그리고 또 그 러시아와도 미국이 그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연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지적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굉장히 그 비난을